그런데 이제 권익위에서 이번에 결정 내린 거 보면 많은 네.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거든요. 네. 권익위 종결 결정. 근데 뭐 1분 정도 브리핑하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이 지금 석유 발표할 때 4분 브리핑하고 가버리더니 권익위는 1분. 이게 뭡니까? 기자들 질문도 안 받고 이해가 안 되는 게 결과도 이해도 안 되고. 그렇죠. 왜냐하면 네. 권익위 같은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걸 참여연대에서 고소한 건 이제 문제 네. 있다고 권익위에 얘기를 해서 조사해달라고 6개월 요청한 건데 걸렸어요. 6개월. 그런데 6개월 동안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대통령실이라니 김건희 여사를 부른다든지 서면 조사는 이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또 하나 아크로비스타 그 현장 있잖아요. 거기도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조사를 마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지난번에 박문진 박문진 이사 가려고 권태선 이사장. 바꾸려고 예. 그렇게 했을 때는 직접 갔었잖아요. 박문진의 조사로. 갔었어요. 맞아요. 아니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정광석화처럼 그때는요 빨리 쫓아내려고 네. 엄청 빨리 갔어요 또. 이거 6개월 지나도록 한 번도 한 번도 가지도 안 않아. 갔어요. 현장 조사는 한 번도 없었다. 심지어 최재형 목사가 뭐라고 하는지 자기한테 전화 한 통 안 왔대요. 아니 조사도 안 하고. 그 당사자잖아. 네. 그러니까 직접 선물을 줬다고 얘기하고 그 선물을 주고 나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본인이 다 증언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한테 권익위에 최소한 전화라든지 아니면 불러서 뭐 의원들 앞에서 얘기라도 들어보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양측에 대한 조사 하나도 없이 그냥 감이에요? 뭐예요 이게? 아니면 무슨 뭐 뉴스만 보고 하는 거예요 대체? 뭐예요? 이런 식으로 조사 결과를 혐의 없음으로 내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네. 심지어 그래서 오늘 어젠가 오늘 언론 보도 보니까 팽팽하게 갈렸대요. 한 표 차례 한 표 차.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조사를 해야 되냐 대통령, 말아야 되냐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이만큼 이건 사실은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 2명밖에 안 남았어요. 권익위원 중에. 네. 나머지는 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바뀐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마저도 문제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한 표 차이로 난 걸 문제 없다 혐의 없다로 넘겨버리면 어쩌는 겁니까 대체. 네.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봐도 이 공직자 입장에서는 신고할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언제 인지했는지 그것도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권익위 이 표결할 때 자체도 한 표 차이가 났다는 것은 네. 이거는 공직자에 대한 거니까 이건 뭐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됐다. 그럼 앞으로 조사 어떻게 합니까 권익위에서? 근데 저는 일단 권익위가 네. 국민권익위원회거든요. 네. 그리고 장관급이고 상당히 그 권위 있는 기관이고 부패 방지를 주 업무로 하는 맞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을 소관하는 이제 그렇죠. 관청인데 저는 이제 권익위의 이름은 이제 건익위로 바꿔야 된다. 건의이익위원회로. 그러니까 김건희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결론을 어제 내렸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권익위가 이제 이름을 건익위로 바꾸는데 이 부패방지법 보면요. 네. 59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됐는데 당해 부패 혐의의 혐의 대상자가 여긴 대통령도 포함됩니다. 대상자가 해당하는 부패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공소제기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건익위는 명의로 자기 명의로 검찰, 수사처,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59조 6항에. 근데 법을 어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건익위 어제 그 관련자들 있잖아요. 저 이분들 다 직무유기로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왜냐하면요 청탁금지법이라는 거는 뇌물죄의 요건이 복잡하고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요건이 어려우니까 야 이렇게 하면 공직사회 못 잡는다. 요건을 완화하자. 맞아요. 단순화하자 네. 해가지고 받기만 해도 처벌하는 걸로 김영란법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뇌물죄보다 요건이 더 완화되고 더 쉬운 요건인데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수준인데 위법사항 없다? 그럼 뇌물죄는 당연히 아니라는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면 전 가이드라인. 이거는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했다라고 저는 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정승윤 부위원장 어제 그 발표한 사람인데 1분 동안 이거 검사 카르텔입니다. 이분 검사 출신인데요. 맞아요. 25기예요. 윤석열 대통령 23기 검사. 여기 25기거든요. 네. 부기수 후배 검사입니다. 그 검사 카르텔끼리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무슨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권익위 판단을 존중하라? 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당장 특검에서 저는 이거 직무유기한 이 정승윤 부위원장까지 포함해가지고 전 싹 다 다 저는 범죄를 은폐한 공범들이라 보기 때문에 네. 싹 다 수사를 해야 된다. 저 그렇게 봅니다. 싹 다 수사를 해야 된다. 아니, 덮어준 것도 범죄예요. 음. 이거 저 너무 심각하다고 봅니다. 직무유기. 그러니까 권익위의 존재 이유를 좀 부정한 것처럼 돼버려서 앞으로 좀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아니 검사들이 이거 들어오면. 법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잖아요. 자기들 옛날에 검찰이니까 수사할 때 명품백을 받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받는 거 물증 나와도 수사 한 번도 안 했을까요? 영장 치는 거 먼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영장도 아니, 안 치잖아요. 압수색하고 디오백 아니, 어디 영장도 있는지 안 치잖아요. 안 어디 있어요 치지. 디올백? 예. 그러면은 앞으로 권익위가 이따위 결정을 하게 되면은요.
앞으로 뇌물 받는 거는 다 합법화되죠. 아니 다 배우자 통해서 받으면 돼요. 왜 300만 원만 받습니까? 500만 원짜리 백도 있고 1000만 원짜리 백도 있는데 다 받을 수 있네요. 아, 배우자를 통해서 받으면 위법 사항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배우자도 죄가 없는데 뭐 밑에 하급 직원들 뇌물 받는 거는 더 죄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권익위 어제 결정은요. 뭐 많은 분들이 지금 공분을 사고 있고 분노하시겠습니다만은 이거 네. 직무유기고 공적 권한을 사유화시킨 거예요 검찰이. 이 정승윤 부위원장 명명백백하게 이분 수사 받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검사 카르텔이에요. 더 커지고 있어요 지금 이 사안 자체가 커지고 있고 수사하고 조사할 부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 이 발표한 날짜도 참 공교롭게도 대통령 부부가 순방 떠난 날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날짜 맞춘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네. 그냥 제 추측입니다만 이게 뭐 공교롭잖아요. 왜 이렇게 공교롭죠?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예. 그 전에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 일과 연관된 즉 소위 이제 알선 수재 혐의까지도 지난번에 신윤기 변호사 얘기했는데 알선 수재 혐의까지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인데 원백희와 알선수재. 그런 부분과 연관돼 있는 행정관 2명이 또 동행을 했어요 순방에. 아, 예. 그 사람들도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아니 예를 들면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전화했던 사람도 있고 이러잖아요. 지금 가서 다 입 맞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입 맞추고 있어. 야 우리 이렇게 진술하자. 이러면서. 트레이닝 받고 있는 거예요. 트레이닝 받고 지금.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속을 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데리고 해외 전지훈련 감각. 아, 진술을 더 잘 맞추기 더 잘 위해서. 맞추기. 야. 이게 막 이게 뛰면서. 뭐냐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국민들이 볼 때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이 들겠어요? 신기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 부인은 또 대통령의 업무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넓은 거예요. 네. 제한시킬 수도 없어요. 대통령 거의 포괄적 모든 일에 권한, 포괄적이지 모든 일에 개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은 지시하고 다 장관들 자기 밑에 네. 참모들인데 그렇다고 하면 업무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냐고요 대체.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최재형 목사의 주장에 따르면 본인이 요청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는 모양새. 물론 실현은 안 됐지만 뭐 담당 사무관이든 아니면 연락을 했다는 누가 거죠. 전화를 하고. 그 행정관 연결도 그러니까 해줬고. 네. 이거는 사실은 이 정도까지 했다면 알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혐의 없음을 내려버리면 뭐 그럼 누구든지 그러면 이제 부인 통해서 뭐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원래 부정청탁 방지법을 만든 이유와 취지를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청렴하게 일하고 공무원들이 다른 뇌물을 받지 않도록 하기 네. 위해서 심지어 사실은 박정우 기자나 나나 신인규는 빠지고 네. 우리가 왜 공무원도 아닌데 왜 들어가 있냐고. 그러니까요. 언론인들까지 들어갔죠. 얼른 그러니까요. 교수도 들어가 있어. 맞아요. 교수도 그럼 국립대 교수면 넣지 왜 사립대 교수를 왜 넣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요. 이거 아쉬워하시는 거. 아니 그러니까 저는요 이거예요. 청탁금지법 사안으로 갈 게 아니고요. 네. 이거는 형법, 특가법 내지는 알선수재 요런 쪽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사안을 지금 완전히 국가기관이 총동원돼서 축소 수사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최은순 장모에 대해서도 네. 축소 기소해줬듯이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원석 총장이 아무리 네. 뭐 법과 원칙에는 예외도 없고 성역도 없습니다. 뭐 이런 소리 매일 하잖아요. 국민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아니 검찰 수사를 믿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검찰이 대통령실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해와야죠. 백을 갖고 와야죠. 그 김건희 여사 핸드폰을 압수수색을 해야죠. 그 범죄 혐의를 밝히고 있다 그러면은 저도 여기서 특검 얘기 못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면서 검찰은 수사를 안 하면서 거의 뭐 태업을 하면서 네. 수사만 기다리자. 말장난. 말장난. 거의 국민의힘이 보이콧하는 거랑 비슷한 수준이고 네. 저는 대통령을 왜 우리가 1월 한 장도 받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왜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놨느냐. 대통령 연봉이 2억 6천 받아요. 윤석열 대통령 술 먹는 거밖에 하는 일도 없는데 2억 6천씩 주고 있어요. 그거 왜 그렇게 주느냐. 대통령이니까 주는 건데 권한이 많으니까 뇌물 받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뇌물 못 받게 하려고 대통령 연봉도 많이 주는 겁니다. 일도 안 해도.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뇌물 받아먹고 배우자 통해서 백 받는 거를 합법화한다? 그럼 어. 대한민국은 뇌물공화국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국가기관에서 장려합니까? 이 공직자들 다 사퇴시키고 저는 직무유기로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이 공직사회가 지금 혼란에 빠졌을 것 같아요. 다 받아 이제 배우자 중심으로. 여보, 곽상도 아들 여보. 뭐가 됩니까? 곽상도 아들은 50억 받았는데 아들 통해서 받으면 이제 다 합법화되는 거 이제. 그리고 이제 그걸 만약에 이게 완전히 공직자한테 법치주의가 뭔가 좀 무너지고 있- 청탁하고 싶은 사람들이 부인 찾아가겠지 부인 이제는 찾아가. 공직자는 안 찾아고 부인 찾아가. 옛날에 온로비 사건 어떻게 했냐고요. 김태정 총장 배우자 연정희 씨. 그 온로비 다 받아가지고 청문회까지 열고 아유, 특검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때 특검을 했다고요. 근데 이것도 그냥 왜 지금 특검 안 합니까? 빼박이네 진짜로. 그때 특검 했어요. 물론 그때는 특검 처음이니까 성공도 못했고 특검 네. 부실했지만 지금은 이거 특검을 왜 안 하냐고요. 그래야지. 검찰총장 배우자가 옷을 받아도 특검을 했는데 대통령 배우자 백을 받았는데 그때는 물증도 없었어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것도 뭐예요. 근데 지금은
명품백 받는 게 눈에 나왔는데 카메라에. 검찰총장이라는 자는 영장도 하나 안 치고 뭘 엄정하게 영역에 무슨 뭐 성역도 없다 말장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서비스만 그냥 하고 있고. 아니, 옷 벗으라고 그렇게 시간- 할 거면 옷 벗으라고 차라리 그냥 네. 예? 시간 벌게 하는 것 같은데. 부끄럽지 부끄럽죠.